네, 오늘 대법원의 그 심리를 앞두고 또 이 우려스러운 이 성별 정정에 관한 우려스러운 결정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별 전정은 원래 우리 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성별 정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일부 진보적인 판사들이 성별 정정을 허락을 해서 타고난 성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고 2006년에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다음에 이게 무분별하게 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원합의체가 2009년 스 117 판결을 통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을 때 허용하면은 동성혼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을 때는 안 되고, 특히 아무리 본인이 바꾸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갑자기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성을 바꾸는 이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줄 사회적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자녀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지금 성별 정정의 한계 상황으로 대법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결정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 바꿀 것을 의도하는 듯이 사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대법관이 이걸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하는 절차인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1차 심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국회에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디 12명의 대법관께서 국민들의 정확한 뜻과 또 국가와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게 만드는 위험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성별의 정정은 허용돼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고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육체적인 성별은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수십 개 세포에 들어있는 남자 여자의 성염색체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 채든 또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이 유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든지 외성기 성형 수술을 통해서 겉모습을 비슷하게 바꿀지라도 실제로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본래의 타고난 남자의 여자의 성별로 이렇게 이 성징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법을 바꿔도 그건 사실은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정당화하는 법률과 판례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이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강하게 주입받을 때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특별히 이 외성기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원이 불가능한 자기 신체에 대한 극단적인 절제 행위이기 때문에,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작용이 일평생 지속됩니다. 육체적인 해악이 일평생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정신적 해악도 계속되기 때문에 절대 개인에게도 이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해로운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과 윤리가 금하듯이 아무리 개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지극히 해로운 이 성별 정정 결정을 의학적으로든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별 정정은 개인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미칩니다. 특별히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가족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미칩니다. 성년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성별 정정의 이 충격을 의사결정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의 엄마가 아빠로 부르라고 그러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엄마로 부를 때 그 미성년자 자녀가 겪게 될 가정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충격과 교육적인 충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들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인 안정권과 사회적인 조롱과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한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선에서 2009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성별 전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타고난 성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성별 정정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최소한도로 외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다가 성형수술한 증거를 대라고 하자 성전환을 희망하는 운동가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한다는 이유로 지금 성별 정정이 허가되는 사례가 절대 외성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호르몬 요법 맞고 외적으로 화장하고 그냥 옷만 바꿨을 뿐이고 외성기는 전혀 타고난 육체적 남성을 여성으로 허락해주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급심에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 여성의 전용 공간인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이 지금 완전 위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의 결정, 법률의 결정도 없는데 왜 법원의 일개 판사가 이렇게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이 수술 요건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2020년에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대법원이 비상식적이고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지극히 혼란스러움을 초래하는 위험한 결정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결정은 이것이 초래할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의 그 스포츠의 공정권, 특히 성별 정정의 허용은 여성의 안전권에 광범위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 정정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던 서구는 이 혼란을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사회적 혼란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될 수밖에 없는 성별 정정 결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이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려스럽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인권보호의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반대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굉장히 독재적인 인권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주위 가정을 혼란시켜요. 뿐만 아니라 여성 전반의 안전권과 공정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이 성별 정정이 뭐라고 그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본인이 원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상식과 양심에 기해서 반대도 못하게 하는 입법과 판례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돌이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이 모든 공의로운 법률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률을 만들어낸다면 그 피해는 대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률과 판례를 결코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법률은, 총별 정쟁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입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충분히 개진해서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판사가 개인 사무실 내서 혼자, 그리고 대법관 12명이 의논해서 국민들의 다수의 뜻을 무시한 채 위험한 판례와 법률 판례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 3권 분립과 입법권과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법 독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금 사법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단호히 외칩니다. 이 나라의 대법원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법률이 없는 곳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는 악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부디 이 나라의 장래의 미래를 놓고 판결을 만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판결과 입법 만들지 말기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자리에 적게 모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수많은 수백만 수십만의 국민들이 이 판결을 걱정하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 자리에 모이지 않은 수많은 국민들의 진정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직시하시고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는 악한 판결, 악한 입법례를 만들지 않도록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번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판결을 통해서 수없이 인생이 잘못될 때 만약 이 미성년자의 자녀의 성별 정정을 허락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될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판결을 하려는 이 악한 길에서 즉시 완전히 돌이키기를 국민 다수의 힘을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에게 강력히 부탁하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